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정고학 6강-2가 되겠죠? 우리 교재를 보면 사장 선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1, 2, 3번 해서 눈에 띄는 답안지가 있으면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진행했던 것처럼 과거 해설 문제, 그 다음에 금일 검토할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조금 눈에 띄었던 몇 개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기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굵은 전선 사용한다, 복도체를 채용한다, 가성공구를 개량한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복도체를 채용하게 되면 실제로 코로나 인기전압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내용에 반영을 해 주셨죠. 이런 내용들은 되게 바람직한 내용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이제 그 다음 이분도 복도체를 채용한다 이렇게 해서 단도체, 복도체, 사도체, 육도체를 채용하게 되면은 임계전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당초 1배에서 5배, 12배, 50, 그다음에 2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임계전압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반지름의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아까 처럼 봤었던 그 이제 전압의 크기가 나오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분은 요 끝에 내용을 보시면 기타 가성금고를 개량한다, 그래서 아킹혼, 아킹링 사용하고 매끈한 전선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가선금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에 덧붙이는 쇠붙이 이런 말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가선금구를 개량하다 보니까 아킹혼, 아킹링 이런 부분도 당연히 따라 나오시는 거고, 매끈한 전선을 사용한다. 결국 그것들은 뭐냐면 특정 부분에 전기를 집중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좀 처음 봤습니다. 코로나 발생 저감제를 도포한다. 지금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내용인 것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도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게 좋은 답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정고학 6강-2.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20회 4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 송전선에서의 코로나 임계전압을 유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나왔던 이 코로나 전압에다가 실제적인 송전선에서의 전압이니까 M0, M1, 델타들 다 감안을 한 그 전압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과거에 송배정고학 6강 21년 12월 1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범 답안 올렸는데 대부분 작성하신 분들의 답안을 보면 코로나 임계전압 유도가 아주 깔끔하게 매우 많은 분이 다 작성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수강생들의 답안 작성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번에 모범 답안 올라오는 그 내용을 한번 꼭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5번째 문제입니다. 자, 단위법 사용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송배정고학 6강-1입니다. 자, 22년 4월 6일 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를 했으니까 이 내용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서 이 코로나 장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장애는 5가지의 장애가 있다. 첫 번째가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고 코로나 잡음, 그 다음에 통신선의 이도장애, 그 다음에 소리액터의 소능력 저하,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이다. 이 5개 포맷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손실을 설명하면 당연히 이 피크식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잡으면은 RFI, TVI, 그 다음에 반송 통신 설비에 대한 장애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반파마다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 잡음을 분석을 해보면 삼고초파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삼고초파는 영상전류가 되어서 결국 기유도전류, 그래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소리액터의 소호 능력이 저하된다. 이것은 중성점 접지 방식의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보상이 되지 않고 부족고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부식이 된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존이 생성되는 이런 화학식을 첨가시켜주면 좋은 답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의 답안지를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파열극한 전이 경도를 그려주셨죠. 그럼 이제 파열극한 전이 경도는 어떻게 돼?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거리하고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분의 답안지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개 정리하고 간단한 내용,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 포맷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충분하게 서술할 공간이 안 나오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굳이 첨가시킬 일이 아니고요. 요거 빼버리고 바로 그냥 코로나 장애만 잘 기술해주면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쓸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5개에 대한 장애를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왜 진상 전류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것도 아주 되게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코로나 장애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5개로 정리를 잘 하셨고요. 여기 역시 왜 진상전류가 되느냐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코로나 장애니까 진상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연 설명이죠. 이 전체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적어줘야 될 내용이 조금 누락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의 전력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답안지를 아주 무난하게 쓰셨죠. 코로나 손실 전체적인 내용을 쭉 무난하게 쓰시고, 그다음 잡음, 그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 코로나 진동, 부식, 그다음에 소리액터 접지에서 소호 능력 저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제 진동이란 말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이 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뭐 이건 대충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답안지의 하나의 어떤 이 포맷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은 진동이 많이 생기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답안지는 요 끝에 코로나 방전이 되면서 이제 오존이 생성되는 이제 화학식을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다 참고할 만한 답안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분의 답안지도 코로나 손실 발생,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 유도장애, 전선 부식 촉진되고 소호액터의 소호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짧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죠. 유도장애에 대한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잘 갖고 들어오셨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장애에 대한 설명에서는 장애, 그 다음에 손실, 그 다음에 잡음, 그 다음에 통신 유도장애, 소호 능력 저하,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 촉진, 이게 아주 기본적인 포맷이시죠. 이런 포맷들에 대해서 이제 잘 그려주셨고요. 자, 제일 마지막 답안지인데, 이 답안지는 역시 무난하게 잘 적용하셨고, 맨 끝에 이렇게 전선이 부식되는 이 전선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셨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